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상, 창작, 창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어쩌면 일반적으로 가장 힘든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참석자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상을 늘 하곤 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늘 처음 보셨나요? 예,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네. 봤는데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달이 걸치니까 알더라고요. 예, 아는 누나가 있더라고요. 둘이 같이 하는. 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건너 누군가 다 중간에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인연으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서로의 강연 들어보시니까. 저는 IT 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 즐거운 대화했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대표님을 평가하기엔 좀 좋은 분 같은데요. 네. 좋은 분. 아, 네. 그리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저는 좋은 사람인데 네. 작가님은 처음 뵀는데 저는 기술 얘기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네. 다 연구원 분들이라서.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확실히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라 창작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 기술 쪽도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만화 네. 연재를 가우스전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IT 쪽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아동학과 나왔는데 매달 연구원님 모시고 제가 늘 IT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뻔뻔하게 살고 있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먼저 박선옥 대표님께서 상상과 무모한 도전과의 경계 마지막 부분에 영상이 좀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 경계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네. 상상과 무모한 도전의 경계는 제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뭔가를 도전을 할 때 네.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상한 거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운 마음조차 안 든다라고 하면 그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무모함이라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아무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내가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그냥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하지 이런 게 아마 무모함이 아닐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건. 그렇군요. 두려움이든 어떤 느낌 없이 그냥 네. 도전하는 게 이제 무모함. 네. 아무 생각 없는 것이 무모함이죠. 그러네요. 네. 만화를 그리다 보면 그 안에 상상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하는 상상과 무모한 도전과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잠깐만요. 무모한 도전과 상상?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꿈을 꿔라. 근데 어떤 분은 꿈을 꾸면 괴롭다. 그만 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고요. 네.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운명론자예요.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서 확률 높은 쪽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결과까지는 자기가 알 수 없다는 그게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현실 가능성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에 대해서 확률 계산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하되 결과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인지해야죠. 잘 되면 좋은 일이고 네. 잘못되면 그냥 운명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거는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느니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실 안에서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면 돼요. 네. 기대 안 하면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결과는 진짜 내 손 밖의 일이라고 봐요, 저는. 맞아요. 꿈을 꾸면 불행하다는 얘기가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그걸 이뤄내고 싶은 결과를 기대하는. 창의에 대한 얘기들도 참 어쩌면 가장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창조, 융합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노력으로 가능하다. 저는 약간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두 분은 어쨌든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뵐 때. 네. 타고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다들 연배들 있으신데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픈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야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린애들 보면 뜨거운 거 교육시키려고 그냥 뜨거운 물에 뭐 가까이 된다거나 그런 걸 한번 시키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아는 거고, 그런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창의도 생기는 것이고,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여러 가지를 또 조합해보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해보다 보면 창의가 생긴다. 네, 정말 과연 훈련으로 가능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작가님. 그 지적 능력 또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육이랑 똑같다 그랬죠. 네, 키가 160인데 덩크슛 넣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기본적인 피지컬이 받쳐줘야 근육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천재적인 거는 타고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지만 먹고 사는 정도의 창의력은 충분히 능력으로 말 그대로 뭐 야구를 한다 그래서 꼭 박찬호가 돼야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 선수가 안 돼도 야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인 야구라든지 아니면 유소년 야구를 통해서 분명히 타고나는 부분은 있지만 먹고 사는 정도는 뭐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역시 현실적인 얘기네요, 진짜. 아, 현실주의자예요. 네, 현실주의자.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증강현실 기술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출시하셨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적인 면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 안에 인간적인 면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간적이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책을 낸 걸 봤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어떤 조사를 트위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냐라고 트위터를 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뭐 가족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리고 뭐 고독,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즐거움이 없는 기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은 결국은 컨텐츠, 즉 사람들의 감성들을 채우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들도 보면은 재미없으면 이제 안 보거든요. 네. 예전에는 방송에서 뭐 일본 같은 거 자막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 하고 그러면은 손가락질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10년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지금 그렇게 됐고, 과도한 자막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수염을 좀 기르면 생기더라고요. 아까 전해진 분.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두 분 모두 다 수염을 기르고 계시네요. 저는 기르는 네. 게 아니고 그냥 안 깎은 거예요. 아, 보름에 한 번씩 깎아요 그냥. 네. 아까 그 아이가 어깨로 나오는 거하고 같은 맥락, 생각을 좀 달리하네요. 네, 기르는 거다, 안 깎는 거다. 네, 전 안 깎아도 별로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작가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가님 그 웹툰을 보다 보면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네, 그 사람의 향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같은 질문 아니잖아요. 같은 질문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뭐 그러면 생각하셨던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두 개를 다 하겠습니다. 네네. 예. 기술이 인간 간의 인간미를 떨어뜨린다거나 인간성을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벌써
30년 전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산업 사회는 분명히 인간미를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공장에 앉아서 반복적인 일을 하니까. 기술이 발달될수록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건 그 시대에 떠돌던 이야기고, 이미 현 시점에 와서는 IT나 이런 그 정보통신 기술이 있죠. 네. 솔직히 인간미를 되게 많이 높이고 있죠. IT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옛날에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요새는 맨날 페북 보고 교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술이 인간미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과거에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한테 네. 다른 질문. 네, 괜찮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드렸죠. 두 번째 네. 질문이 뭐였죠? 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알는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동을 받거든요. 다는 모르고요, 솔직히. 네. 그냥 제가 되게 평범하게 살아요. 얘기했죠. 중고등학교도 평범했고 지금도 평범하게 살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평범하게 공감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 같고요. 하나 있다면 여전히 책을 많이 읽고요.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제 직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뭐 직업적 충실성이죠, 그냥. 그리고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나 계속해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훈련한 겁니다. 역시 훈련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